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이제 겨울도 점점 물러가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또 목조, ALC 뭐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2023년도죠. 중목구조하고 목조 이렇게 또 한 며칠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집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굉장히 뭐 복잡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내가 지으려는 집에 대한 그 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설계 사무실에다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땅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건물, 주택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대한 설계는 뭐냐?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대지의 어떤 안전에 관해서, 그쵸, 옹벽을 쌓아야 될지, 뭐 땅을 또 깎아내야 될지, 성토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이 옆에 인접 대지 토지하고 이 높낮이가 있으면 또 석축이나 옹벽, 뭐 보강토 그런 걸 쌓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비가 왔을 때 빗물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화조를 어디다 묻고, 뭐 맨홀, 우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대지의 안전에 관해서 또 물리적인 그러한 토목 설계라 그러죠. 땅에 대한 그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땅의 용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쵸? 그 땅이 뭐 주로 대체적으로 농지 아니면 임야인데, 그러면 형질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쵸? 땅의 역할을 바꾼다 이겁니다. 형질 변경을 하는데, 임야 같으면 산지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 전용을 하는 그러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농지다, 또는 답이다. 그러면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뭐냐면은, 자, 지금은 농지다. 또 지금은 임야다, 산지다. 근데 여기다가 나는 집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 집을 지면은 그 집 터는 대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모든 건축물의 바탕이 되는 그 터는 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물은 대지 위에 이제 서게 되니까 적합한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용 허가라 그러는데, 기존에 산림이었던 거를 이제 주택, 대지가 되는 거고, 기존에 뭐 논이나 밭이 또 바뀌어서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용도를 바꾸는 전용에 따른 뭐 산지 전용 또 부담금도 내고, 농지면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걸 내게 돼요. 이것도 무분별하게 원래 용도가 농업 생산의 농지고 또 산림을 보존하는 또 임야인데, 이걸 막 함부로 바꾸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목 설계에 의한 그 대지의 그 땅의 안전과 또 용도, 지목의 변경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설계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이 그 이제 설계된 그 내 땅, 거기에다 내 건물을 어떻게 앉힐 건지, 보통 레이아웃이라 그러는데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또 이제 설계 안에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보는 건데, 설계도 상에 이 내 땅에 이 건물이 배치가 된다고 해도 기초를 할 때는 실제 가서 그게 정말 타당하고 뭐 문제가 없는지를, 또 내 마음에 정말 드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 설계에 의해서 배치가 딱 정해졌으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옮기는 거는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1m 미만 조금 옮기는 거는 설계 변경 없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여기다 집을 앉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 절차를 한번 밟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내 머릿속에 내가 필요한 우리 집의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150 스퀘어미터 정도다. 뭐 평수로 하면 어떻게 돼? 뭐 약 50평짜리 집을 짓는다. 뭐 1층으로 하든 2층으로 하든 그런 게 다 결정되고, 거실이 어떻고, 뭐 방이 한 3개가 되고, 욕실이 뭐 한 2개가 돼야 되고, 다용도실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드레스룸도 필요하고, 다 정한 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설계를 설계 전문 디자이너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건축사 사무실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내가 우리 집에 아름다운 거, 미적인 거를 우선시할 건지, 그냥 기능적인 거, 실용주의라 그러죠. 기능적인 거를 우선시할 건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선을,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해야 돼요. 설계를 의뢰할 때, 자, 나는 뭐 방은 3개면 되고, 거실이 좀 넓으면 좋고, 다용도실, 뭐 드레스룸, 뭐 욕실은 뭐 2개가 필요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줬는데, 어떤 분은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보는 뭐 예배당, 성당도 자, 1000명이 들어가는 성당, 면적이 나오죠. 뭐 천장이 높든지 낮든지는 상관없이 그러한 면적이 나오고 그 필요한 부속실, 화장실 뭐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에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렇게 정말 건물을 예술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예술적으로 하나하나가 그냥 뭐 예술이에요. 조각품이고 막 곡선이 많이 들어가고 주택도 그렇게 설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즘에 이제 공사비도 좀 많이 올랐어요. 자재값도 오르고 막 그래서 평당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 800만 원이면은 주택을 그냥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설계를 딱 가져와 보니까 설계가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멋있죠, 멋있어요. 멋있는데 과연 내가 이 말하자면 외관이 주로 되겠는데 이 익스테리어 외관을 위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이 일반적인 공사비의 4, 5배의 돈을 써야 될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설계를 의뢰할 때 어떤 정도의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해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설계도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의뢰한 이 설계하신 분을 너무 존경하고 믿고 그 설계대로 하고 싶대요. 근데 설계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계가 된 거예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막 곡선이 굽이쳐 들어가고 멋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설계는 정말 멋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정말 가늠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설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고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싶대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정말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취향과 또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독주택 말고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같으면은 사실상 이 익스테리어, 외장에 대한 디자인의 그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인테리어, 집 안, 인테리어 아니면 바깥에 그 아파트 단지 정원, 아파트 단지 조경, 이런 정도가 영향이 있는 거지. 이 단독주택처럼 집 안과 또 연계돼서 데크, 발코니를 통해서 외관, 익스테리어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용주의 나는 주로 아파트처럼 집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인테리어만 그냥 치중하겠다. 이것도 좀 그렇죠. 대문 이렇게 마당에 들어와서 벌써 우리 집 외관이 정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정말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설계를 하면은 이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디자인하는 분한테 나는 면적은 150평방미터 정도 1층으로 방은 3개 이렇게만 정해서 주면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하면서 다듬어 나가겠지만 짠 하고 설계가 나왔을 때 정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그런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집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잘 구상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다 짓고 나서 후회가 안 되는 그러한 건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